자, 이제 우리 책 142페이지 3장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 우리 시험 낼 게 지금 프린트 갖고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동산 시장 크게 3개 파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 특성, 두 번째 여과 과정, 세 번째 효율적 시장.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제 우리 2장은 시험 나와봐야 요거 두 개 중요한 거예요. 웃기는 건 이게 실제 이 출제에서 경기 변동은 매년 100% 시험 나오지만 요건 나올 확률을 보면 거의 한 얼마 될까? 한 50% 정도? 확률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20% 정도? 이렇게 보시라고 공부할 때.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출제 빈도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뭐 있습니까? 쓸데없는 내용을 하지 말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면 결국은 실제 시험은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얘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걸 먼저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책에 대한 순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만약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 시장과 똑같은 특성이 있으면 굳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을 쓸 필요 없거든. 결국 이 말은 뭐 일반 경제 시장과 다르게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일반 경제 시장과 서로 비교하면 그 답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첫 번째, 자, 이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념 할 건데, 자, 비록, 자, 보세요. 우리 최근에 이건 아실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많은 곳입니까? 물건 등이 매매되는 곳이지. 앞에 무슨 시장이지? 그러니까 부동산 등이 매매되는 그런 장소가 뭐냐, 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개념을 묻는데,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첫 번째 겁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종류가 완전 경쟁 시장, 반대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 그럼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결국 완전이냐 불완전이 중요한데, 당연히 뭐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 되겠죠. 자,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아셔야 돼.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 되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사실적으로. 자,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책에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 자, 책 가볼게요. 자, 책 어디 보시는가 하면 저기 있는 143페이지 보니까, 자, 보시면서 143페이지. 자, 그 가로 1번, 가로 2번이 있지, 그지? 완전 경쟁시장, 반대 불완전 경쟁시장이 있는데, 그 성립 요건이 총 4개 있어요. 4개, 지금 4개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말로 할게, 이거는 워낙 쉬우니까. 자, 보세요, 이제. 수요자 수와 수요자 공급자 수가 많을 때가 완전 경쟁이에요. 자,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 있으면, 거꾸로 할게. 한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틀림없이 가격 통제를 누가 합니까? 수요자겠죠, 그죠? 거꾸로, 여러 명의 수요자와 한 명의 공급자 있으면 가격 조작을 누가 하겠으면 공급자가 되어 있다고. 이런 건 절대 완전 경쟁시장 아니라 불완전입니다. 즉, 이 말은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불완전 경쟁시장에선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작 또는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시장에 주어져 있는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다른 말로 완전 경쟁시장이라고요. 그러면 부동산은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있는 40평 아파트가 한 7억 정도 한대. 그러면 이런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물건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수요자 수가 많습니까? 이 돈 갖고 있는 사람 많냐고. 한정돼 있지.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수요자와 또 공급, 이런 집도 많습니까? 한정돼 있지. 그 한정돼 있는 공급자 있으니까 이 수요자, 공급자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 통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보니까 이거 한 적 있지. 경기가 좋아지면 내놓는 공급자 수는 적은데
살 수 있는 수요자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와 같이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요건 아셔야 돼요. 요거 항상 냅니다. 소수 또는 다수가 장난친다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했을 때 무조건 틀린 말이 이게 나오게 돼 있다고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동그라미 2번 가볼게. 완전 우리 책. 자, 책의 14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쓱 나 있지. 그죠? 자, 보세요. 우리 분필은 똑같은 분필이 있지. 똑같은 가격이 있겠지. 근데 부동산 똑같은 물건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이 없거든.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없다는 부동산은. 세 번째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이 고음할 뜻이 이겁니다. 진입과 퇴가 자유로울 거 나 있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마음대로 진입 퇴거하면 이건 결국 완전 경쟁 시장인데, 자 다시 보자고. 7억이란 우리 40평이 7억 한데 이런 물건을 갖다 사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시장에 진입하겠지 수요자가. 그죠? 이런 돈이 없는 시장 진입 못한다고. 또 이런 집을 갖고 있는 분은 금방 시장에 물건 팔 수 있습니까?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시장이든 진입과 퇴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진퇴가 곤란한 거지. 용에다 쓰면 틀려.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가볼게요. 뭐라 했습니까?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죠. 자, 물어볼게요. 우리 학원 이거 몇 평이고 월세 얼마나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결론 다시 해볼게요. 우리 거기 완전 경쟁 시장 성격 4개 있지.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4개 중에 단 1개를 어긋나면 이 불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칠판 보죠. 요거 마시면 돼. 따라서 부동산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항상 나면 요 글자 있지? 요거 기어야 돼. 요거 마시면 돼. 그래서 우리 아마 그 프린터 보니까 일부러 제가 우리 동그라미 3번 있죠? 프린터에. 그죠? 어떤 걸 장난치 알고 있어야 돼? 그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가볼게. 1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일반저와들과 다르게 반드시 지리적 공간이 수반된다. 그죠? 지리적 공간이. 자, 근데 이런 건 잠시 보세요. 이건 내봐야 틀면 안 내거든. 근데 왠지 자꾸 사람들은 이런 것은 목숨 걸고 있더라고. 의미 없어.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분명히 중요한데 이 개론 과목은 어떤 나왔을 때 만 이런 의미 없다고. 이거 장난칠 목적 아니라고. 자, 이거 설명드릴게. 우리 자동차를 살 때 보니까 샀다 하면 친구들은 보통 뭐 있습니까? 어디 샀냐 묻습니까? 아니면 차종이나 가격 묻습니까? 그죠? 나 땅 샀대. 그걸 뭘 제일 먼저 묻습니까? 어디냐 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땅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 반드시 일반재와 다르게 특정한 지역적 공간이 항상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2번도 보시는데 일반저와들과 다르게 항상 뭐 있습니까? 부분시장, 하위시장, 같은 말 국지적 시장, 같은 말 세분한데 세분된 시장 구분할 수 있다. 응? 이렇게 구분돼야 돼. 이 구분한 목적이 뭐냐부터 하셔야 된다고. 자, 보자고. 여말 반대가 전체, 하위 반대가 일반, 국지 반대가 전국이거든. 그러면 자 해볼게. 이 분필은 가격이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전국적이지. 어디 가든지. 근데 땅이란 건 창원적이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서울에, 강남, 강북,
부산에 저기 해운대 가격 다 틀리지? 그죠? 이와 같이 항상 부동산 가격은 지역적 성격이다. 지역적. 여기 하위야. 그럼 지역적 성격이 있으면 지역적 묶은 이유가 있어. 자, 보세요. 30평 있는데 잠시만. 강남과 그다음에 창원과 틀리지? 편차 클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아마 요 창원적 있는 30평은 아마 가격이 편차 얘보다 적을 것 같아. 그죠? 창원 중에서 뭐 있습니까? 뭐 이 A란 구하고 자, 다시 서울로 할게. 서울로 할겠다. 자, 강남과 강북 차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강남 중에서 서초구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강남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기 있는 송파구가 있는데 그죠? 여기 있는 요 두 개 편차보다 요 둘 편차 좀 적겠지. 그죠? 그 다음에 강남구에 있는 이 30평에 있는 집값 편차하고 서초구 집값 편차는 같은 구 안에 얘들보다는 차이가 적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쪼개보면 같은 단지에 있는 30평 가격이 비슷해지지. 그죠?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하위 시장 쪽에 지금 목적, 부분 시장 쪽에 목적 뭔가 하면 같은 물건에 뭐가 있냐 파악할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위 부분 시장 목적이 뭐냐 묻거든. 동질적인 상품을 파악할 목적이야. 동질적.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있으면 이 말 아닙니까? 같은 동네에 있는 같은 단지에 있는 같은 평수는 가격이 비슷해지지. 그죠? 801호가 3억 저기 3억 되면 800이었다 대충 3억 가겠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질적인 상품을 파악할 목적이면 상품이 동질적이면 대체 가능한 물건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보통 801호가 3억이면 802호도 3억 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 가능하지. 그래서 대체 가능하다 보니까 자 정리해 볼게.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대체 가능하면 그만큼 대체 있으면 탄력 비탄력. 탄력이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했습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이 탄력 비탄력에서 이거 한 적이 있죠? 용도 전에 용이할 때 규제가 완화될 때 또 뭐 있었지? 세분화될수록 탄력이라고. 그 말이야. 그건 고려보시라고. 이건 의미 없어. 다만 이건 이랬으면 된다고. 그 밑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걸 좀 정리하시라고. 자, 보세요. 칠판 보자고. 같은 30평인데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가격 같지. 근데 같은 30평인데 동네가 다르면 가격 이런 걸 기억하시라고. 그럼 결국은 좀 더 간다면 대체성이 있냐 없냐 시험 내거든. 이건 대체성이 있지. 이건 대체성이 이렇게 가면 된다고. 혹시 문제 풀거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동그라미 2번에 보니 제가 설명 리언 디귿번이 있지? 프린트에. 그 말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잠시만 보자고. 요 내용과 요게 좀 중요한 거야. 요 정도만 하시면 안 돼. 됐죠?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책은 이게 설명이 싹 빠졌는데 자, 책 볼게요. 뭐 책에 다 큰 의미는 없는데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자, 저기 있는 143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큰 2번 부동산 시장의 및 기능이 있는데 가로 1번 부동산 시장의가 있다죠. 자, 거기에서 맨 밑에 보니까 둘째 줄. 맨 밑에 바로 위에 둘째 줄. 자, 설명인데 지역적 시장이며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란 양면 지림과 동시에 불완전 경쟁 시장 이게 다예요. 앞에 내용 다 읽지 말라고. 근데 그 말보다 실제 중요한 건 요 프린트 내용 있죠? 요거 두 개 기억하시라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그다음 다시 자, 프린트 갑니다. 자, 가로 2번 칠판 보시고 자, 요건 꽤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은 정리하셔야 돼.
자, 특성 나 있지? 이미 여러 번 강의했지만 특성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것으로 비교해서 얘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지. 그 부동산 시장 특성 항상 누구와 비교해야 됩니까? 일반재화될 것으로 비교하라고. 그지? 그래서 비록 우리 거기 암기사항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개론 과목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지. 그죠? 그래서 거기 쓴 다음에 이 말이에요. 쓴 다음에 앞말만 써서 이렇게 쓰거든요. 국수.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암기하지 말고 자 비교하시면 돼. 여보세요 이제 분필은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지역적 개별적입니까? 그렇죠. 분필은 전국적 일률적이지.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면서 뭐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틀린 말이면요. 요 말도 적어내게 돼 있다. 항상. 응? 그다음 두 번째 수급 조절이 여기 나올 건데 자 보자고.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중에 훨씬 더 기간이 더 긴 게 주택이지. 그럼 이 말은 분필은 단실 내에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분필이 필요한 만큼 금방 공급이 따라가 준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자 그 결과 가격에 대한 등락폭이 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이 일반자들은 수요 공급 조절이 뭐 있습니까?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용이한 거지. 근데 집은 만드는 시간 워낙 장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면 금방 공급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공급 조절 뭐 어렵다 이거지. 그죠? 참고로 이 말 같은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급, 주택의 공급은 단기간, 장기간. 그죠?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장기간 이루어진다. 이런 걸 좀 정리하시라고. 자, 따라서 계속 가볼게요.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만큼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단기에서는 항상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가격이 정상보다 훨씬 더 폭등폭락할 수 있는 가격 왜곡이 발생되는데 지금 중요한 말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쓰면 관계 없습니다. 공급은 장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분필 같은 건 서울에서 100원이면 여기 뭐 있습니까? 창원도 얼마요? 100원이지.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 뭐요?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동질적인 물건이 없는 결과 가격이 비공개성이 비공개. 또한 야채 우리 분필이 어떻게 생겼냐 묻는 순간 무조건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결국은 집이란 건 뭐 있습니까? 단독주택 30평이 어떻게 생겼냐 물으면 절대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표준화되죠. 또 결국은 분필은 결국은 조직화되어 있지만 조직화되어 있는 점포등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항상 뭐 있습니까? 이게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비조직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조심할 건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화가 된 이유가 뭐냐 묻거든. 요건 꼭 아셔야 돼요. 이유를 묻고 항상 요건 뭐 있습니까? 개별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타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분필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결과 개인의 소유권만 있겠지만 땅이란 건 항상 뭐 있습니까? 땅이란 건 소유권 자체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으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는 공법과 개인이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는 사법이 있죠. 공사법의 규제 받습니다. 이 말 같은 말은 결국은 법적 규제가 뭐합니까? 많다 이랬습니다. 쓸 때. 또 우리 분필 살 때 은행 돈 빌릴 필요 없는 거지? 집 살 때 은행 돈 빌리겠죠? 그 은행 금리에 따라 결국은 대출액이 달라지니까 자금의 융통성과 굉장히 뭐 있습니까? 민감하다는 거예요.
또 부동산 시장은 주변 환경이 주거냐 상업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죠. 외부 환경에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같이 부동산 시장 용도가 다양한 결과 주거가 상업, 상업이 공장, 택지가 농지 이렇게 전환과 이행이 뭐합니까? 가능한 거지. 또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니까 투자란지 우리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한 시간이 있죠. 그래서 거래가 장기간 이루어집니다. 이런 특성이 있는데 사실 이거 입에 꽤 많거든요. 많은데 그거 다 보지 말고 이 중에 항상 시험 날 건 요거까지만 하면 돼. 여기서 끝나니까. 다른 이런 것들 시험 내면 거의 틀리든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말, 이런 용어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 특히 얘는 절대 비란 말 꼭 기억하셔야 돼. 이런 것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에 설명되어진 게 가로 2번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로 3번. 가로 3번은 요 말입니다. 자, 다시 자 보자고. 부동산 시장에 뭐 있습니까? 기능. 그럼 기능이란 말 우리말 쓰면 역할. 참고로 잠시만 우리 부동산에서 기능이란 것이 세 개 있거든요. 금융 기능, 감정표 기능이 있는데 앞으로 기능은 무조건 맞다 생각 그냥 넘어가시라고. 기능은 절대 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묻는 거라고. 있는데 이건 절대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실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라고. 그래서 항상 부동산학에서 기능이란 말은 무조건 맞다 생각 그냥 넘어가시면 돼.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자원 배분 기능, 공간 배분 기능. 요 같은 말이 뭐냐? 토지 이용 결정 기능. 이렇게 간다고요. 그 다음에 교환 기능. 세 번째 가격 형성, 가격 창조, 가격 파기 기능. 네 번째 정보 제공 기능. 다섯 번째 양과 질을 갖다 뭡니까? 조정해 주는 기능이라고. 자,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사람들은 필요한 양만큼만 배추를 사가지고 가는 거지 필요 이상 양을 안 가져가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떤 시장에서 필요한 양까지 물건을 가져간 결과 결국은 자원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부동산 시장에 접목하면 이거 창원적 전체가 상업적입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필요한 양만큼 요만큼 주거, 요만큼 상업, 요만큼 공장, 요것만큼 녹지 이를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특성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공간이 이렇게 배분된다는 거야. 같은 말 결국은 토지 이용이 결정되겠다죠. 두 번째, 시장 가야만 돈을 주고 물건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뭐 돈과 물건 바꾸는 기능이지. 또 시장 항상 뭐 있습니까? 이 수요자 공급자 협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야. 그 결과 현재 이 동네에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아니면 싸다, 현재 미분양 많이 발생했다 이런 정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결국은 공급자 이 주택을 지을 때 양과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조정해 본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다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프린터에 있는 갈로 4번 갑니다. 주택시장은 요건 큰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물리란 건 말로 할게. 자, 물리란 건 있는 거들이에요. 그거 물어보죠. 단독주택 30평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리지. 있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의 측면 주택은 절대 똑같은 물건 없는 이질적인 재화인데 내가 느끼는 만족을 갖다가 뭐 있습니까? 만족 또는 효용을 갖다가 표현한 게 곧 이게 가격이라고. 잠시 보죠. 자, 강남에 있는 30평이 지금 대충 여기 30평이 거의 한 15억 하거든요. 16억 하던데. 여기 창원에 있는 80평이 만약에 15억 한다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말입니다.
내가 느끼는 만족, 효용을 가지고 합액을 표시한 게 뭐니? 고되게 다른 말로 가격이라고. 그러면 강남의 30평과 창원의 80평은 같은 물건이야. 그래서 느끼는 효용 또는 뭐 있습니까? 서비스 개념을 본다면 동질적 물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항상 보거든. 물리 측면은 이질적인 상품이 있지만 거꾸로 뭐 있습니까? 서비스 측면은 동질적인 물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마시라고. 그래 정리하시면 안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책에 있는 내용 봐볼게 이제. 자, 책 갑니다. 144페이지 가볼게. 자, 양갈로 2번 부동산 시장 기능은 굵은 제목 보시고 이건 절대 틀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내용 보니까 2번과 가로 4번을 묶어야 돼. 가로 2번, 가로 4번 같은 거니까. 그래서 가로 2번은 자원 배분, 가로 1번은 교환 기능, 그다음 뭐 있습니까? 또 우리 저기 있는 가로 6번이 정보 제공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이런 형태로서. 자, 그다음에 우측에 145페이지도 부동산 시장 특성을 묻는 순간 무조건 이건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한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양가로 1번 부동산 시장은 전국지가 아니라 지역적 국지적이다. 자, 넘어갑니다. D장 가로 2번 통과, 가로 3번 통과, 가로 4번 갑니다. 수요 공급주적 곤란성이 있다. 양가로 5번 갑니다. 비표준화성. 6번 가볼까? 비조지각. 7번 비공개. 8번 법적 제한 많다. 그죠? D장 갑니다. 9번 매매 기간 장기. 그 다음에 10번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뭐 그런 특성 보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주택시장인데 밑에 양가로 2번 주택 서비스 있죠?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뭐라 있는가 하면 주택이란 것은 이질성이 강한 제약이므로 첫째 줄 효용적인 측면에서나마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인데 이걸 갖다 번역 이렇게 하죠. 따라서 그 결과 우리 아까 저기 뭐 있습니까? 프린트에 있듯이 물리적 측면은 이질적이지만 효용적인 측면, 즉 서비스 측면은 동질적인 물건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할 때 그런 말만 비록 책에 그렇게 쓰면 안 돼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뒷장요. 150페이지 있는 가로 2번 가로 3번 유랑과 저랑 이미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주택의 여가 과정 요거 할 거예요 이제. 자, 다시 요거 프린터. 자, 5페이지 프린트. 자, 5페이지 있는 여가 과정은 꽤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하라고. 자, 여가 과정. 요 같은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주택의 순환 과정을 쓴다고요. 자, 보세요. 이런 말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아마 30년 전에 보니까 창원도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가 있어. 또 굉장히 못 살고 있는 저급주가 있거든. 저급주거지가. 그런데 30년 정도 경과된 현재 보니까 이 동네가 서서히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집값이 뭐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결국 여기 있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 이렇게 넘어간다고. 얘는 더 이상 낙후된 결과 더 이상 뭐 있습니까? 낙후되니까 이익을 재개발 등에서 이제 이익이 다시 뭐로 바뀌었으면 고급주택이 바뀌었다고. 그 얘가 이렇게 넘어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시간이 경과되어짐 따라 고급과 저급 계속 바뀐다고. 이런 걸 다른 말로 주택에 대한 순환 과정 같은 말이 뭐냐? 여가 과정 쓴다고. 그래서 여가 과정만큼 좀 정확히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프린터 내용을, 이건 책을 보지 말고 프린트 보셔야 됩니다. 프린트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기본 전제. 항상 이거 보자고.
소득에 따른 구분할 건데, 예? 고소득 계층은 고가 주택을 가져가고, 예?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저가 주택을 이렇게 차지한다고. 절대 이 과정에는 중간 계층 없습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규 주택은 누구만 이 집을 차지하는 거요? 신규는 가격이 비싼 거 아니죠? 비싼 결과 뭐 있습니까? 고소득 계층만 차지하지. 절대 기본 전제가 저소득 계층은 이 집을 가져갈 수 없다는 가정을 두고 모든 행동한다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어디에서 주택을 공급받을까 묻거든. 결국은 고가 주택 중에서 시간이 경과되면 건물이 점점점 노후화되어진 결과, 예, 여기 있는 소득이 낮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가거든.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는 거면 하향여가 여가를 통해서 공급을 조달받는다. 이런 기본적을 꼭 아시라고. 자, 두 번째. 여가는 거의 90%는 답은 여기서 나와. 항상. 여기서. 그래서 여가 과정에 대한 종류를 꼭 좀 기억할 거 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 보니까요, 상향여가 반대가 뭐 있습니까? 하향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시라고. 요 본인 책 딱 세 개. 요 세 개를 꼭 구분하시는데, 자, 첫 번째 보자고. 요 집을 누가 가져갈래기 중요한 거요. 자, 보세요. 원래 소득이 낮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인데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어진 결과 이직을 재개발 등해서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갈 목적으로 이 집을 갖다 뭐 있습니까?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 이게 상향이라고. 거꾸로 원래 이 집은 굉장히 높은 고급 주거지, 고소득 계층이 갖고 있는 집인데 시간 등이 경과되니까 점점 건물 등이 노후화되어진 결과 뭐 있습니까? 예, 소득이 낮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간다. 이게 하향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할 건 마지막에 이 집을 누가 가져갈래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겁니다. 이 동네, 이제 동네에 대한 구분인데, 이 동네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고, 이 동네는 굉장히 못 살고 있는 뭐 있습니까? 저급 주거지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자, 보자고. 여기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이 집을 그냥 팔 것인가 아니면 하자 보수에 팔까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그냥 팔아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팔면 여기는 고가 주택이니까 9억 정도 한다 가정 두고요. 얘는 3억이 된다 해보자고. 근데 건물이 약간 하자가 있다 보니까 하자 보수비,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집값 한 10% 정도 들어간다 해볼까? 9억 9천 들어가겠다죠? 얘는 한 3천 들어간다 치자고. 그럼 이 집주인이 하자 보수에 처분한다면 과연 9억 9천 이상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자고. 근데 현재 이 주변 지역 고급이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경제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10억 5천 이렇게 주고 팔 수 있다 해보자고. 현재 이 지역은 저급 주거지다 동네가 되다 보니까 나한테 불리한 영향 주거든. 그런 결과 보니 얘는 집을 하자 보세요 봐야 팔아봐야 3억 2천 이렇게밖에 주고 팔 수 없다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한 말은 수선비는 현재 얼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는데 하자 보수의 가치가 얼마 올라갔는가 하면은 9억짜리가 10억 5천 되니까 1억 5천 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더 크게 증가된 거지. 그 건물을 하자 보수하겠다죠? 하자 보상 결과 건물이 점점 좋아진다 해서
상향이 간다고. 근데 이 저급 주거지는 수선비는 얼마든 3천이 들어가지만 하자보수의 가치가 얼마 정도 뛰었나 보니까 얘가 현재 2천 뛴 거지. 결국은 이 수선비가 더 크게 뛴 거 아닙니까? 하자보수 하겠으면 안 하겠다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게 하자보수 하지 않는 결과 건물이 점점점 노화되니까 예, 하향이 되겠다죠. 자, 마지막에 자, 세 번째. 이 세 번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건 항상 기본 전제가 여기 들어옵니다. 소득이 올라간다면. 이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 항상 묻거든 뭘 묻는가? 소득이 올라가면 딱 물으면 요것도 이게 나와. 저가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무조건 시험 나온다고. 항상. 그래서 여기다 목숨 걸지 말고 뒷말에 있는 저가에 대한 수요를 묻게 돼 있으면 요거 마시면 돼. 자, 정리해 볼게. 이 말입니다. 우리 집이란 건 고가 저가 차이 구분 기준을 갖다 제가 9억 해볼게. 9억 이상 되는 게 고가, 9억 이하 되는 게 저가 이래 볼까? 저가. 그러면 내가 현재 내 소득이 3억을 해서 3억 이상 되면 이걸 살 거, 3억 이하 되면 이거 산답니다. 자, 이때 내 연봉이 2억 5천 될 때 여기 살고 있었다고, 이 동네에. 그죠? 근데 갑자기 내 연봉이 한 3억 5천 되면 결국은 이 집을 버리고 올라탈 거 아니에요. 내 신분이 승격된 거지. 어떻게 상향이라고. 그럼 결국은 상향료가 되면 결국은 저가에 대한 수요가 하나 빠져나가지. 고가 증가되겠다죠. 그런 결과 저가 수요가 감소할 때가 뭐냐고, 이게 상향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저가란 것도 최하의 분명히 가격이 있을 것 같아. 최하가 현재 3억 된다 치고, 이때 내 소득이 있으면 내 소득이 1억 이상 되면 이런 집을 가질 수 있게 해보자고. 그러면 1억 이하 되는 분은 이런 집을 가질 수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1억 이하 되는 분한테 뭐 있습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한 3천 정도 준다 생각해보라고. 그럼 이제 내 소득이 7천만 있어 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게 정부의 보조금 준 만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가에 대한 수요는 뭡니까? 올라가지. 이런 게 상향이야.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결국은 상향과 하향에 대한 구분 기준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 마지막에 이 집을 어느 놈이 가져갈래? 두 번째, 이 건물 하자 보살래 말래?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소득이 올라갔는데 이때 신분이 성격되어진 결과 저가 버리고 고가 탄 게 이게 다른 말로 상향이다 보니까 저가 수요 감소한 것 이게 다른 말로 상향입니다. 어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주거 분리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여러 과정이 있죠. 요건 꼭 기억할 건 기본 전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주거 분리는 기본 전제가 반드시 뭡니까? 고급 주거지와 또 뭐요? 저급 주거지 분리지. 절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분리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뭐 이 경계지역을 인접했을 때 잠 따져볼게요. 이 동네는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 이 동네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입니다. 주로 이게 발생 지역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인근 지역 또는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래 보시고.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우리 주거 분리 항상 볼게. 요 거리인가에 뭐 따지자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살 때 어디 살기 바랍니까? 여기 살기 바라지. 그러면 결국은 저급은 당연히 고급 옆에 가기 바란다고. 거꾸로 고급은 뭐 있습니까? 저급 옆에 가는 걸 피한다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 경계지역 인접에 있는 고급 주거지는 요 지역보다 집값이 뭡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 옆에 저급이라는 데 불리한 영향을 주니까. 또한 반대로 경계지역 인접에 있는 저급 주거지는 옆에 고급이란 뭐 있습니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 집값이 뭡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요. 자, 잠시 이때 한 개 정리할 게 있습니다. 뭘 보는가 하면
요 침입이란 말과 천이란 말이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큰 의미를 갖지만 뭐 침입이란 말과 천이란 무조건 그냥 통과해버리라고 관계없으니까. 다음에 이런 겁니다. 보세요. A란 지역과 B란 지역이 있으면 A에 있는 이 문화가 A에 대한 문화가 B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투입된다. 이게 뭐냐? 여기 침입이에요. 그 결과 현재 여기 있는 B 지역이 A 지역화로 바뀌었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천이라 보시면 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에 있는 문화가 농촌 지역에 넘어간다고 이게 침입이고 그 결과 도시화로 바뀌었다고 이게 다른 말 천이라고. 자, 일단 그런 개념인데. 그럼 다시 볼까요? 자,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집을 하자 보수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그 건물이 점점점 노화되니까 집값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우린 침입이죠. 침입. 이와 같은 걸 다른 말 뭐 있습니까? 무슨 여가? 하향여가입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이직의 시간이 경과도 점점 저급주택화되겠지. 이런 게 다른 말로 천이. 이렇게 쭉 밀려가면요. 결국은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그럼 결국 이직 이렇게 넘어와서 이직을 뭐합니까? 재개발을 시켜버리면 얘는 고급주택화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천이 현상이 될 것이고 이런 게 무슨 여가입니까?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아마 거의 여기까지 시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잠시 우리 아마 그 프린트에 보니까 제가 설명한 게 그죠? 가로 3번에 동그라미 가로 3번에 기억 니연 티건 니얼 설명했거든. 그죠? 아직 시험 안 나온 게 미연번이 시험 안 나왔다고. 자, 이거 보자고. 잠시 요거 하셔야 돼. 항상 여기 수선비와 가치성분을 했을 때 고급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저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현상은 고급이 나올 수 있다고. 자, 다시 볼게. 요 지역은 고급인데, 그죠? 수선비보다, 여기는 가치보다 수선비 더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하자보수 안 한다고. 요 지역은 저급이지. 얘는 수선비보다 가치 더 크다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 원칙은 보세요. 고급은 시간이 경과되면 나중에 저급 바뀌고, 그 다음에 저급은 나중에 고급 바뀌는데, 웃기는 건 이 보통 한 30년 정도 시간 경과되는데, 이거 묻는 거예요. 아니, 1970년대 우리 강남 지역이 고급이었어. 응? 강남이. 50년 경과된 지금도 강남 고급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은 강남도 벌써 뭐야? 이 저급 바뀔 왜 계속 고급은 남아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야. 왜 현재 보니까 고급 주거지가 원칙은 시간이 경과되면 저급 주거지로 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고급이 항상 보니까 고급이 계속 고급으로 뭐야? 존재하는 경우도 있더라. 왜 그런지 문제 왜 그런지. 무엇보다 반드시 이건 뭐 있습니까? 강남은 수선비보다도 뭐가 더 큰 거예요? 가치가 더 큰 게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계속해서 집값 좋아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 우리 거기 있는 미연번이 그 말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또 가볼게. 이 지역은 원칙은 시간이 경과되면 이 지역 재개발돼야 돼.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지역도 재개발되지 않고 이게 설럼과 빈민가 넘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마지막 날 설럼과 빈민가 나 있지. 자, 이건 이미 제가 옛날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할게. 설럼과 빈민가 나면 절대 이건 시장 뭐 있습니까? 실패가 아니라 시장 성공. 즉 자원이 합리적 배분된 거예요. 이 말을 전에 했죠,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집을 가지길 바래. 근데 돈이 없는 분은 그만큼 좋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결과 뭐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저급주택을 필요하니까 저급주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 절대 뭐 있습니까? 철거 정책의 바람직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책에 설명이 꽤 많지만 자, 책 가볼게. 151페이지.
설명이 많은데 거기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양갈로 2번 주택의 상향여가 있지. 동그라미 1번 뒷장에 뭐 있으면 2번 3번 4번까지 해보시고 5번 하지 말고 양갈로 3번 주택의 하향여가 있는데 얘도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보시고 5번 보지 말고 근데 양갈로 4번 아예 읽지 말고 하향여가 과정 분석이 알 필요 없습니다. 뒷장 가서 155페이지 자, 큰 3번 주거 분리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 요 큰 3번에 뒷장과 설명이 쭉 있는데 나중 가서 자, 여보자. 요 그림 있지.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대로 그려보라고. 그럼 거기 있는 답이 뭔지 알 수 있거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을 정리해보고 자,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우리 항상 오늘 했던 것 중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뭐가 중요하냐. 여과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과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뭐 있으면 여기 있는 부동산 시장 특성을 보시면 된다고.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천재. 부동산 시장이죠. 자, 어디 보는가 하면 64페이지. 자, 1-22, 1-23 두 개 정리하셔야 돼. 우리 과거에 1-22는 뭐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은 항상 다수의 판매자, 다수의 구매 존재가 나왔습니다. 우리 틀린 말로서 과거에 항상 소수. 그 다음에 1-23 가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 이 말은 다른 말 뭐 있습니까? 진퇴가 곤란한 불안전 경쟁 시장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32, 33, 34 여기까지 가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거기 중요한 32, 33 결국은 부분 시장이 존재한다. 그죠? 해서 자 32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 형성들은 지리적 구역 즉 같은 동네에 있는 물건이다. 이처럼 지리적 공간이 결부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이걸 보시면서 따라서 거기 뭐 있습니까? 1-3, 4 가볼까? 완전히 동일한 아파트를 하더라도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가격도 뭐 있습니까? 다르다 이거지.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2-1번 핵심 뭐 있습니까? 국지적이면서 개별적이지. 그 다음에 2-3번 가볼게. 얘는 핵심이 뭐야? 수요 공급이 중요하지 않고 항상 뭐야? 지역 특성 영향 반대가 중요한 거지. 5척 가볼게요. 3-31, 32, 33, 34 여기까지요. 자, 칠판 보시고 요거 묻는 거예요. 여기 E3죠. 여기 3-1번부터 있죠. 요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은 수급 조절 곤란성을 거기에 3-1번, 3-4번까지 설명되어 있다고. 3-1번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 조절 곤란. 2번 3-20번 뭐 있습니까? 공급은 장기간 이루어진다. 그죠? 3-3번 뭐 있습니까? 공급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 묻는 거지. 3-4번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4-1번부터 4-4번까지 이거 보세요.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4시리즈가. 요거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4-1 가볼게. 비공개성과 관련된 건 개별성이지. 4-1 저기 뭐 있으면 1, 2 가볼까.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불안전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4-13 가볼까. 비공개 어렵다 이거지. 4-14 가볼까. 비대칭이죠. 그죠? 4-2번 가볼까. 표준화가 어렵다. 왜?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하여튼 그렇게 내용 보시면 돼요. 자, 뒷장 가볼게. 5-1번, 5-1, 5-2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적 제한 많더라. 5-2번처럼 뭐 있습니까? 다양한 공사법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런 것 좀 봐놓으시고. 자, 나머지 그 다음에 9-11부터 9-15까지 이게 좀 기능, 부동산 시장 기능 묻지. 기능을 묻는 시간 무조건 통과하라고. 9-11 끝에 뭐 있습니까? 공간 배분 역할 같은 기능입니다. 2번 9-12도 뭐 분배 기능 있지. 13도 자원 배분 기능 있지. 14는 뭐 있습니까? 공간 배분 기능 있지.
1, 5도 보니까 토지 이용, 유형 결정 기능이 있지. 다 같은 말이야. 9-2번은 교환 기능, 9-3번은 뭐 있습니까? 가격 창조 기능, 9-4번은 보니까 양과 질 조정 기능. 하여튼 기능 나면 그냥 통과하라고. 관계없으니까. 자, 그려보시고 그 다음 69페이지. 자, 여과 과정만큼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거기서 꼭 보실 거 다 보지 말고 2-1번 정리, 3번 정리, 3-111213, 3-2122 뒷장에 3-3132, 4-1번 이런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 하고 그 다음에 6-1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12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정리하시고 8번 이런 거 정리하셔야 돼. 그 정도 보통 거의 핵심이 된다고. 자, 다시 앞장. 2-1번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건적이 발생할 수 있지. 자, 2-3번 주거 분리는 분명히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층 주거지 분리지 주거지역과 상업지 분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3-11 나오거든 마지막에 이 집 누가 가져갈래 중요합니다. 저소득 가져갔지 하향입니다. 3-12 가보니까 얘도 뭐 있습니까? 하위 계층이 사용하죠? 하향여가. 3-13 가보니까 얘도 하위 계층 사용했죠? 하향여가. 3-21 가보니까 상위 계층 쓴 거지. 그죠? 상향여가. 3-2 가보니까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지? 가치 더 커져? 어디건 상향. 뒷장에 3-31 가보니까 일단 소득 증가 딱 나오면 자 칠판 보고 여기 딱 나오면 뭘 보는가 하면 저가 수익 어떻게 될까 보라고 항상. 그래서 3-31 가보니까 상향여가 나이 지금 저가 수요 감소라고. 3-32 가보니까 소득 증가 났을 때 뭐 저가 수요가 보니까 감소했지. 그건 상향여가라고. 자, 4-1번 잘 보셔야 돼. 이건 4-1번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 자, 칠판 보고 요거 묻는 거요. 보세요. 고급에 인접한 저소득층 요거 묻는 거지. 그 집값이 이건 할정돼. 그 뒷말에 뭐 있으면 저소득층에 인접한 고급 물었지. 요건 뭐요? 집값 할인되지. 요거 잘 구분하시라고. 오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자, 6-1, 6-2번. 자, 칠판 보죠. 이것도 아셔야 돼. 요거 지문 가끔 뜨는 정답 공개 없어. 칠판 보죠. 자, 보세요. 여기 많이 빈집 없어. 없어. 얘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항상 여가는 가장 기본이 뭐 있어야 돼? 공가. 공가 있을 때 여가 발생한다고. 거기 6-1번, 6-1번이야. 그 말 기억하셔야 돼. 공가가 있을 때 여가가 원활히 발생한다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7-1, 2 가볼게. 읽어보고. 자, 보자고. 여기 살고 있는 분이 이렇게 고급 넘어가지. 그럼 옛날 집도 이 집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되면 이 지역 재개발 시켜버리지. 그 옛날에 고급보다 재개발된 이 지역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택의 여과적인 긍정적 측면은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질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가끔 지문상 뜨거든.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번 가보니까 불량주택 같은 저가 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 성공 같은 말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말하는 대로 보시면 돼. 됐지? 자, 일단 요거까지 정리하시라고. 오늘 했던 건 가장 중요한 뭐 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탄력성 무조건 기억해야 돼. 탄력성. 그 다음에 경기 변동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여과 과정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특성 이런 것만 딱 기억하라고.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효율적 시장부터 쭉 갈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